똑똑한 사람은 돈을 잃고 바보들만 돈을 버는 이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출판사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광고 영상이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코스피가 4,800을 넘은 게 아니라 이제 4,900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5,000이 코앞인데 뭐 오늘부터 약간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온갖 곳에서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저 오늘 밥 먹었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이제 회사원 분들인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계속 주식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주식 얘기밖에 안 해. 두 분이서 계속 뭐 하이닉스, 뭐 삼전 얘기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을 무조건 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마다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돈을 만들어서 주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막 폭주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시총의 30%인데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에 무조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들이 물어봅니다. 여보,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잘 된다며. 요즘 코스피가 4,900이라며. 라고 얘기를 딱 하면은 뭐 그렇기는 한데 뭐 나쁘지 않지. 여보, 돈 좀 벌었어? 잠깐만, 오늘 이렇게 배가 출출해? 라면 있어? 하면서 갑자기 말을 돌린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장이 좋은데 생각만큼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남들은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물타기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면 대부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한번 보세요. 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은 참 이 힘들었던 시절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완전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024년입니다. 24년 7월 달. 이때 한 8만 전자였죠. 8만 전자 때부터 쭉 빠져가지고 5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진짜 인고의 세월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15만 원까지 이제 돌파하는데 이렇게 한 1년 동안 정말 천당과 지옥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있는 돈들 다 물타기 했는데 더 빠지고 한 반년 막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진짜 너무 힘든 거죠. 남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힘든 거잖아요. 이 비싼 주식을 피해가지고 싼 거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더 빠져서 물타기를 하고 물리기를 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옛날에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것들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인데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제 규칙 파괴자. 20년간 45배 수익을 낸 사람이 이제 알려주는 거다. 라는 책인데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도 뭐 강력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으로만 1371배를 벌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버냐.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좌에 없어. 근데 남들은 저걸 사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랑 저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조정을 기다리다가 랠리를 놓친다. 야, 이거는 진짜 부동산에서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빠지겠지 했다가 상승장 다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헐값만 찾다가 기회를 버린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점 매도가 복리 수익을 막는다. 조금 오르면 팔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싼 거를 찾으러 가죠. 막 얘가 올라가는데 나쁜 습관인 물타기를 부추긴다. 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조정을 기다리다가 랠리를 놓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동안은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종목은 대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다. 즉 조정을 기다리다가는 랠리를 놓친다. 나는 조정보다는 랠리를 쫓는 게 낫다고 본다. 만성적으로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느 시기든 최고 상승 종목을 놓치기 마련이다. 혹은 뒤늦게 쫓아갈 확률이 아주 높다. 핵심은 조정이 아니라 랠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있는 것들을 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과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거를 적용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신기하게도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막 지방에 다주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막 빌라를 6채, 7채를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특정한 종목, 특정한 지역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거랑 다른 길을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쪽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다수의 투자자는 주가가 헐값이 되기를 기다리며 조정을 기대하지만 당대 최고의 주식은 좀처럼 조정받지 않고 오르는 경향이 있다.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는 내내 지켜만 보다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구간인 랠리를 통째로 놓치거나 뒤늦게 합류하게 된다.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3년 중에 2년은 오르기 때문에 저점을 기다리는 행위는 상승장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시장이랑 되게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쭉 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못 삽니다. 왜냐면 이제 2년 전, 3년 전 가격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기다리면 계속 막 간단 말이에요. 약간의 이제 출렁임은 있지만 계속 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저히 안 사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헐값만 찾다가 기회를 놓친다. 개인들은 박앤세일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가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책의 좀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실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가 돈을 넣는 순간 그 주식의 시가가 막 바뀝니다. 가격이 막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팔아버리면 막 내려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 저점에 장기적으로 쭉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단 말이죠. 자, 상승을 따라가는 게 하락한 다음에 반등하는 거를 맞추는 것보다 더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승하고 있는 게 더 상승할지 안 할지를 맞추는 게 하락한 다음에 반전돼 가지고 다시 쭉 올라가는 거 맞추는 거보다는 쉽지 않을까요? 저는 앞에 게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으로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상승을 확인하고 산 다음에도 충분한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지방의 아파트들을 투자할 때 첫 해에 다 산 게 아닙니다. 첫 해에 있는 돈 가지고 사가지고 벌었어요. 번 거 가지고 2년차, 3년차 때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 가서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요. 이게 초입인가? 아니면 이제 중기인가 말기인가?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약간 초중반이다 싶으면은 그때 투자를 해도 남은 구간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더라고요.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상승장인데 이거는 좀 고점이야 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한번 분석해보면 이게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아? 이걸 맞추는 게 하락해가지고 완전 바닥을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종목을 야 이거 조만간 반등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고점 매도가 복리 수익을 막는다. 이거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올랐다는 게 매도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좋으면 가능한 한 매도를 자제하라. 이게 큰 돈을 버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면 가능한 한 매도를 자제하라. 이게 결국에 부동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 게 강남 아파트를 사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제일 많은 돈을 법니다. 그 중간에 팔고 뭐 딴 거 갖다가 뭐 주식에서 벌었다가 코인으로 해봐야지 했던 분들이 다시 이거를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고 꾸준히 정말 좋은 거를 계속 보유하는 게 복리 효과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단순히 비싸졌다고 해서 파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이밍을 재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벌고 이걸로 다른 데 가서 또 벌면은 이렇게 한 4번만 하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돼 있겠지 라는 생각에 소위 말하는 이제 타이밍을 타려고 하다가 한 번 잘못 맞추면은 벌어놓은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코인판에서 이런 게 많죠. 자, 네 번째로 이제 나쁜 습관인 물타기를 부추긴다. 물타기라는 거는 이제 본전을 되찾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야지만 돈을 버는 게 투자인데 투자를 하면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 집을 팔고 빨리 좋은 걸로 갈아타라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내 집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미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아니면 1억을 손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팔면 너무 억울해. 내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아가지고 좀 다른 걸로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손해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상승장일 때 우리 집은 오히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더 가는데 나는 최소한 횡보, 안 좋으면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만약에 회복했다는 거는 다른 집들은 훨씬 더 많이 폭등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 집이 회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물타기라는 거는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쁜 회사를 추가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졌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시장에서 이거를 오판해가지고 더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좋은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시장에서 나쁘다고 판단한 종목을 내가 더 산 거니까 더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불타기는 사실 이거는 다들 힘들어. 다들 무섭죠. 이렇게 올랐는데 또 사?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종목을 추가 투자한 거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쁜 회사에 투자하는 게 물타기고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불타기일 수 있다. 투자의 기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좋은 회사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좋다고 평가했는데 굳이 내가 반대로 아니야 난 이건 너무 고점인 것 같고 저기 빠져가지고 옆으로 막 횡보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사야겠어. 여기서 대박 내야지. 샀다가 오를 수도 있지만 올라가던 애들을 계속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지 마라. 고점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자제하라. 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주식을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큰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0배도 벌고 100배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알죠. 이런 거 하면 된다는 거 알지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지. 누가 몰라? 불타기 하는 거 누가 몰라? 근데 내가 불타기를 했는데 조정 와봐. 그러면 못 참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다시 올라가. 이거를 많이 겪죠. 이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온전히 다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골라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은 종목이 두 개인데 하나는 10배를 벌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70%를 찍은 거야.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야. 내가 두 개를 했는데 얘는 10배, 얘는 마이너스 70. 자, 두 번째는 두 개 모두 40%씩 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이 편해요? 머리는 알지. 머리는 1번이라는 걸 알죠. 아니 하나가 10배 오르고 나머지가 70% 빠지면은 평균 내면 더 많이 번 거잖아요. 알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2번이 더 좋아. 그냥 마음 순탄하게 편안하게 40%씩 버는 게 좋지.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많이 벌면은 중간에 뭐 내가 못 버티고 막 다 정리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2번을 고른다는 게 여기서 이제 문제죠. 자, 사실 생각해보면요. 한 종목이 빠지면 마이너스 10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 날리는 게 최악의 손해예요. 근데 최상의 결과는 뭐죠? 무한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워렌 버핏처럼 막 30년, 막 50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의 기쁨은 고통보다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잃으면 마이너스 100%지 뭐. 근데 벌면은 뭐 2배, 3배, 10배, 20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좋은 종목을 불타기하고 좋은 종목 위주로 투자한다는 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2022년 10월에 10달러였습니다. 11달러였는데 지금 조금 빠져가지고 186, 오를 때는 210이었어요. 한 3년 정도? 3년 만에 20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20배가 오르는 시간 동안 과연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알죠. 이럴 때 다 정리했지. 여기서 다 정리했죠. 여기서 다 팔았지 뭐. 여기서도 팔았어. 여기서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샀겠죠. 아니다. 엔비디아는 더 올라간다 하면서 샀을 겁니다. 자, 모든 투자에 정답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고 매수한 뒤 보유한다. 이게 사실은 뭐 정답인데 항상 좋은 종목 같아 보이던 게 알고 보니 안 좋은 거고 나쁜 종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았던 거 이런 게 헷갈릴 뿐인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알면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거고 최소한의 방향성 그리고 내 사고방식은 이런 개념을 탑재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을 사라면서 그 종목을 어떻게 고릅니까? 라는 게 이 책에 나오는데 최고의 종목, 이 규칙 파괴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요 신흥 사업의 최강자이자 선두주자를 사라. 자, 그럼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 몇 개 있죠. 떠오르는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라. 자, 사라지면 아쉬운가? 사라지면 아쉬울까요? 독보적 경쟁자가 없는가? 라는 질문 두 가지를 해보면 이 회사가 과연 좋은 종목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사라지면 아쉬울까요? 엄청나게 아쉽겠죠. 독보적인 경쟁자가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좋은 회사겠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고 조정이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10배, 20배, 30배, 50배도
벌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라진다면 아쉬운가? 얘네가 사라지면 뭐 어때? 라는 거를 좋은 종목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요. 뭐 메타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사라지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 독보적인 경쟁자가 없는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한 회사들도 많죠.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것이다. 근데 얘를 사고 팔고 조금 빠질 것 같으니까 우선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진실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며 마지막으로는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고평가가 됐다는 말을 듣는 위대한 기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바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좋은 기업들은 처음에 조롱을 당하죠.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죠. 야, 이건 고평가야. 이 가격은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회사가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지 이제 알았다. 어찌 보면 위대한 기업들의 숙명 같은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종목들 떠오르는 거 많죠.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다. 그때 그거 살 걸 하는 곳들이 항상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있겠죠. 있는데 내가 좋다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불타기를 하지 않을 뿐이겠죠. 자, 지금 모든 것이 올라가는, 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금도 올라갑니다. 금도 4,000달러를 뚫었을 때 너무 비싸다라고 했는데 이제 5,0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강남 아파트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싸다 하는데 계속 가.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 온다 해서 이제 빠지나 보다 했는데 아니다 하면서 더 올라가죠. 끝도 없이 갑니다. 물론 이 중에는 좋은 기업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 내가 탑재하고 있다면 한 1.5배 벌고 한 50% 먹고 나오고 그래서 막 10배, 20배 가는 걸 놓치고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규칙 파괴자고요. 길게 장기 투자를 해서 위대한 기업을 오래 보유해서 수백 배, 1000배의 수익을 낸 저자가 책을 쓴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 말고도 다른 것들이 궁금하시면 이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부동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걸 보면은 결국에 투자에는 정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답을 인간의 심리가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이게 정답이 틀리게 되는 거지. 사실 그 정석적인 방법대로 갈 수만 있다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규칙 파괴자라는 책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